예,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초병 2파워 정도, 회항공, 종 우태지 우태 지팽성, 병 항우 여신군 자장지, 이 여신 위 사도, 이 기부 여청 위 영윤, 이 패공 위 탕군장 봉이 무한우 장 탕군병. 여기도 지금 오자가 있네요. 지금 보니까 요 글자가 사실 요 글자가 같아야 되는데 요 글자가 아니고 요 글자입니다. 여기는 회왕이 등장하고요. 항우가 있고 여신, 여청, 패공, 무한우 이렇게 등장을 하는군요. 앞에서 무신군이라고 있었죠? 우리 기억하십니까? 무신군은 바로 항량이었고 무한우는 유방이 항량화 되는군요. 초병 2파워 정도, 초나라 군대가 이미 정도에서 패배를 당했잖아요. 깨뜨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쩌는 피동이라고 써주시고 어디에서 당하다. 그래서 이때는 어자가 이제 피동의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글자입니다. 회왕공, 그러니까 초나라 회왕이 두려워서 종, 우태, 지, 팽성. 요거는 프롬입니다. 우태가 원래 그 첫 번째 수도였죠. 여기서부터 팽성으로 옮깁니다. 팽성이 이제 그 훗날에는 항우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죠. 팽성입니다. 팽성으로 옮기고는 항우 여신의 군대를 아울러서 이제 직할로 둔다는 얘기예요. 항우와 여신의 군대. 이때 항우하고 여신의 군대가 팽성 쪽에 있었잖아요. 팽을 아울러서 자장지 스스로 거느리고는 자는 스스로 누가 회왕이겠죠. 회왕이 직접 거느리는 겁니다. 직할 부대로 둔다는 얘기예요. 장자는 거느릴 장자입니다. 거느렸다. 그 다음에 이위군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여신으로서 사도로 삼고 그 아버지인 여청으로 영인을 삼고 패공을 탕군의 우두머리로 삼고 그래서 무한으로 봉해서는 장 탕군병 탕군의 군대를 거느리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영인이라는 벼슬에 대해서 우리 주석을 보니까는 한두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둘 게 있습니다. 423페이지 왼쪽에서 셋째 줄 지폐주에 보면은 응소왈 있습니다. 천자왈 사윤이요 제우왈 영인이라 그랬습니다. 천자에게 있어서 일종의 이 영윤이라는 벼슬은 이 사윤이나 영윤은 일종의 그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군 밑에 있으면서 임금 밑에 있으면서 국무총리처럼 일을 다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들가 서울을 한성이라고 그럴 때 한성 부윤 그러면은 이 부윤이죠. 부윤. 부윤하면은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이죠. 이렇게 시장을 부윤이라고 그랬거든요. 한성 부윤 그러면 서울시장이 부윤인데 이 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영윤이니까 영자는 이거는 모두 통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후국에서 가장 그 임금 밑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영윤이라고 한 겁니다. 영윤이라고 썼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 이제 여기 주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 거, 육국, 상근. 당시는 육국과 떨어진 것이 아직은 가까워서 칠국이 이제 육국이 망하고 진나라로 통합이 되잖아요. 하지만 육국 시절의 어떤 풍습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옛날 초나라, 그러니까 이 진나라로 통일되기 전에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의 제도를 그대로 준용을 해서 써서 영윤이란 말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무한으로 지금 유방이 봉해진 사실 이걸 기억해두고 다음 문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좀 길어요. 깁니다. 좀 긴데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송이가 등장을 하고 또 송이가 제나라로 사신 가다가 길에서 만났던 전현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초왕이 등장을 하고 무신군 이름이 잠깐 등장하고 항우가 등장을 하고 범증, 송양은 바로 송이의 아들입니다. 또 경자광군, 송이를 다른 말로 경자광군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가 하북군 이렇게 하나의 그 고유명사처럼 부르는 것처럼 경자광군이라는 것도 꼭 송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지칭하는 쓰이니까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양군, 영포인데요. 나중에 경포로 불리는 인물이죠. 포장군. 포장군이 실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인물이 있었다라고 앞에 한 번에 배웠었던 인물입니다. 여기도 또 오잖아요. 지금 보자마자.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요거는 요 글자가 아니고 처음 초자입니다. 처음 초자. 자, 초, 송이, 소우, 제사자, 고룬군, 현, 제, 초군, 견, 초왕왈, 송이는 무신군지, 군, 필패, 거, 수일, 군, 과패, 병, 미전이, 선견, 패징, 차, 가위, 지병의 이랬습니다. 처음에 송이가 소우, 제사자, 고룬군 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송이가 만났던 바 제나라의 사자 고룬군 현이 초군에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사실 소자죠. 소자인데 이게 돼요. 송이가 만났던 바 제나라의 사자 고룬군 전현이 초나라 군대에 있으면서 견초왕 사실 아련하니까 현이겠다. 그죠? 보일현자예요. 보일현. 이게 우리가 뵈다, 보이다 이게 여기 축약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어른을 뵈러 갑니다. 보러 갑니다가 아니라 뵈러 갑니다 그러잖아요. 뵈러 간다고 할 때 보는 주체가 누구죠? 내가 아니라 어른이에요. 이거는 나를 보여주러 가는 거죠. 주어는 누구예요? 주체. 그 행위 전체 주체는 어른이 돼요. 그래서 이게 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은 뵐 현자예요. 내가 초왕을 봤다. 이게 아니고 나를 초왕에게 보여주다, 뵙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국어가 약간 재밌죠? 그런 점에서요. 이거는 뵐 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룬군 현이 주어겠죠. 이 사람이 초왕을 뵙고는 말하기를 송이는 무신군지군 필패. 송이는 무신군의 군대가 무신군이 누구였죠? 바로 이 누구예요? 황량이었죠. 군대가 반드시 칠 것, 패배할 것을 논했는데 거수일 며칠이 지나서 자 거자 또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자죠. 며칠이 지나서 군과패 그 군대가 과연 패배했습니다. 병미전이 선견미징 군대가 채 싸우기도 전에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건 약간 전환이 되겠죠. 전환 역접 또는 뭐 이런 거죠. 순접은 아니죠. 먼저 패배의 징조를 보았으니 차, 가위, 지병이라 이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병, 군대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에 나오는 의자는 이런 강한 판단을 보여주는 강조의 어조사입니다. 왕소, 송이, 여, 계사, 이 대열지. 왕이 송이를 불러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송이를 불러서 그와 더불어 여지 그와 더불어 계사 술목입니다. 이를 헤아려 보았는데 계자는 헤아려 보다 계산하다 또는 짐작하다 꿈이다. 그러고 나서는 크게 그를 기뻐하였다. 열은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를 기뻐하였다. 그냥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열이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어요. 그러잖아 열기자 나를 위해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선비는 목숨을 바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여인은 화장을 한다 그랬잖아요. 열기자 위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열자와 같은 거예요. 이 열자는 기쁠 열자예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예쁘게 꾸미고 나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자나 혹은 지자나 사실 비슷하죠. 나를 알아봐 주기 때문에 나의 고운 점을 알아봐 주니까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인치 2위 상장군, 항우위 노공,
그리고 위 차장, 범증위 말장, 구조 일어났습니다.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를 두어서 누구를 둔 거냐면 송이에요. 송이. 송이를 두어서 그로서 상장군으로 삼고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 고른군 전현이 이제 이 송이에 대해서 이제 추천하는 말을 했어요. 그걸 보고서는 이제 이제 이 왕이 이제 초나라 회왕이 그를 두어서 인자는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앞선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를 상장군으로 삼고 항우를 노공으로 삼고 노공이 등장이 되었군요. 노공이라는 말이. 그 노공으로 삼고 차장 두 번째 제2 퍼스트 세컨드 장이죠. 두 번째 차장으로 삼고는 범증. 앞서만 나왔었죠. 70 노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세상에 등장을 했던 범증은 말장으로 삼아서 구조, 그다음에 조나라를 구원하도록 했다. 제 별장 계속 송이 호위 경자 광군 이랬습니다. 여러 다른 장수들은 모두 송이에게 소속시킨 거예요. 항우에게 소속시킨 것이 아니라 송이의 명령을 따르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호위 경자가 불러서 경자광군이라고 했다. 경자광군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이 경자광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주석에 좀 하나 있어요. 3번인데요. 425페이지 3번 주석인데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인데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서광활 경자는 어떤 판본에는 깃불 경자로 돼 있다. 이거 놔두고 문형화로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요. 경자, 시인, 상존지 살아냈어요. 그러니까 경자 광군의 경자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서로 존칭하는, 서로 높여 부르는 이름으로 공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상장이고, 즉 장수 중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관군이라고 했다. 현대 중국인들이 어떤 그 대회에 나가서 1등한 경우를 관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관군이라는 것은 무리에서 맨 윗자리를 차지한 경우에 관군이라고 부르는 거고, 경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존칭으로 쓰는 말이죠. 지금도 경자하면 경은하면 이제 상대에 대한 공대하는 그런 어떤 공손하게 부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송이를 부를 때 경자 광군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공자로서 사실 공자는 제후의 아들을 공자라고 그러잖아요. 제후의 손자뻘 된 사람은 공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저기 무슨 성처럼 쓰이긴 합니다만 공자급에 해당하는 정도로 이 사람은 대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자 관군 이것도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지 안양 유 46일 부진. 행지는 우리가 앞으로 그동안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면은 여행 또는 진행 또는 군행을 가다가 안양에 이르렀을 때 그렇습니다. 안양 땅에 이르렀을 때 가다가 진군한 거죠. 진군하여 안양에 이르렀는데 유 40일 머무른 것이 46일이 되도록 또는 46일 동안을 머무르도록 사실 뭐가 될까요? 46일을 머무르면서도 되고요. 머무른 지 46일이 지났는데도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부드럽다고 생각합니다. 왜? 순서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 한문을 쓴 사람의 맥락이 46일이나 됐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46일을 머물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46일이 지났다라는 게 좀 더 포인트에 가 있거든요. 그렇죠? 5일을 굶었어요 하고 굶은 지 5일 됩니다라고 하고 약간 다르지 않으세요? 뉘앙스가요. 이건 머무른 지 46일이 되었는데 지났는데 진군하지 않았다. 항우가 말하기를 오문 진군 위조왕 거로 질 임병 토하 초격 기회 조음 기내 파 진군 필이라. 항우가 말하기를 오문 내가 듣자 하니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죠. 내가 듣자 하니 진나라 군대가 조왕을 거록에서 포위하고 있다. 질 임병 얼른 빨리 질자 우리 반대가 뭐 있었죠? 서자가 있었죠. 얼른 군대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서
건너서 초격 기회, 초나라가 그 바깥을 공격하고 조나라가 기내 그 안에서 호응을 하면 파진군, 진나라 군대를 깨뜨리는 것은 기필할 것이다. 필은 기필하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송이가 진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싸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항우가 약간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이가 이제 항우의 이제 이 비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이가 말하기를 불연 그렇지 않다. 네 말이 그렇지 않다. 바구지맹 불가이 기슬이라. 대저 소를 물어뜯는 저 등에라, 그죠? 등에로 그로써 기슬 이거나 슬자 둘 다 이란 뜻이에요. 석회 이죠 이를 깨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를 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불가는 능력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불가의 그러니까 반대말은 당자라고 보시면 돼요. 옳지 않다. 적절치 않다. 바구지맹이라고 하는 것은 등에죠. 등에인데 소를 물어뜯는 등에를 가지고 소에 있는 등에를 물어뜯는 겁니다. 자, 소를 물어뜯는 등에를 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소 등에 있는 소의 이게 이 박자는 이때는 소의 등에 있는 그러니까 소의 등에 있는 등에를 치는 힘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저 이를 사로잡거나 이를 깨뜨려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작은 애들 이렇게 건드는 거 이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장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다른데 좀 참조를 하느라고 번역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를 물어뜯는 등에는 손으로 쳐 죽일 수는 있지만 그 털 속에 숨어 있는 석회까지 죽이지는 못하는 법이다. 좀 이상해요. 이건 뭐냐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손으로 그 소 등에 있는 등에 정도는 이게 잡아서 잡을 수는 있어요. 한데 그거는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까지는 깨뜨릴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겉에는 잡을 수 있는데 속에는 못 잡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비유는 바야흐로 지금 진나라를 우리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나라를 잡으려고 하는데 저 장안과 함께 지금 곧바로 직전 곧장 그대로 전쟁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야. 지금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등에는 좀 큰 놈이고 사실은 이는 작은 놈이잖아요. 물론 어디 있다면 요거는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이거는 안에 드러나 있는 거니까 이게 더 다루기 곤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큰 거를 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서 작은 것을 이렇게 잡는데 힘을 쏟아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전력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대저 소 등에 있는 등에를 잡는 것으로 그로써 이를 부수거나 잡아서는 안 되는 일이다. 금진 공조 전승증 병파가 아니라 병피입니다. 이게 끝날 파자 고달풀 피자 지칠 피자예요. 여기서는 지치다란 뜻이거든요. 아승 기패 불승 즉 인병 고행이서 필 거진의 고 불여 선투 진조 부 피견 지배의 불려공 그다음에 좌의 운체 공 불려의 이제 송이가 항우의 이제 항의에 대해서 항우가 좀 이게 시비를 건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진나라가 조나라를 치면 싸워서 이기면 병피
누구의 군대? 진나라의 군대는 지칠 것이다. 아승기패. 나는 그들이 지친 것을 탈 것이다. 승자는 이어받다. 계승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기회를 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승자는 여기서 사실은 그 계승하다, 이어받다 상황을 타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후자입니다. 불승, 이기지 못하면 누가? 진나라가 이기지 못하면이죠. 그러니까 조나라를 싸워서 별로 이기지 못하게 되면 즉 곧 나는 임병, 군대를 이끌고 고행이라는 것은 북치며 가는 거거든요. 당당하게 나아갈 때 고행이라고 그러는 거죠. 북을 치면서 서쪽으로 가서 필거의 반드시 진나라를 들어올릴 것이다. 거진이라는 말은 진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고행 이서할 때 고행 동서 서자는 요즘 계속 진군의 방향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고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당당히 진입니다. 그러므로 불려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뭐뭐 하는 것만 못하다. A 불려 비하면 뒤에 있는 게 B가 좋은 거죠. 더 나은 거고 차라리 뒤가 더 낫다. 즉 먼저 진나라 조나라를 싸우도록 하는 것이 낫다. 자, 이 투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 조나라와 싸우는 게 아니라 진나라 조나라를 싸우도록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되게 애매하죠.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나라 조나라를 싸우도록 하는 것이 낫다. 불려를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불약도 되고요. 또는 그 차라리 영자 있죠. 우리 편안할 영자라고 불려지는 이것을 요게 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먼저 진나라와 조나라를 싸우게 만드는 것이 낫다. 피견 지배 되죠. 저 일반적으로 피견, 피자는 입을 피자입니다. 견은 굳은 단단한 갑옷이죠. 단단한 갑옷을 입고 날카로울 예자입니다. 날카로운 병기를 쥐는 것은 송이 자신을 감다. 내가 공만 못합니다. 내가 공보다는 싸움을 못한다. 좌의 운책, 앉아서 운책, 책략을 운용하는 것은 책략을 운용하는 것은 공이 그대가 불려의 송이 나만 못하지요. 그러겠습니다. 너는 그 무장으로서 싸움은 잘하지만 계책을 내는 것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둘 사이에 일종의 이제 권력 싸움이 벌어진 거죠. 하령 군중할 내친김에 인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송이가 바로 이제 항우의 이 시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 송이의 빈틈을 보고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장군이기 때문에 인하여 내친김에 그 통에 다 됩니다. 그 통에 내친김에 그로 말미암아 하령 병령을 군중에 내려 말하기를 맹효호 흔여양 탐여랑 강 불가사자 개 참지랬습니다. 사납고 거칠기가 여호 호랑이 같고 흔여양 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참 어려운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패려붙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말 잘 안 듣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양을 순한 양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고전 속에 나오는 양은 순하지가 않고 지멋대로라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 농담 삼아서 12띠 가운데서 12개 띠 가운데 양띠가 뭐 순하다 아니래요. 지멋대로 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양띠가 갖고 있는 그 이 운명 가운데 역마살이 많이 있다 그러네요. 떠돌아다니는 게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하고 다르죠. 그렇죠? 흔은 사납다라고 보통 번역할 때는 말을 안 듣는다, 거칠다, 다루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패려붙다라고 하는 그 우리 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납기는 범 같고 범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그도 다정다감한 우리 전통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 호랑이를 생각하지만 중국인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사나운 것은 범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디가 로호거든요. 늙을 로자에 호랑이 호자인데 이것은 중국어로 따지면 라오후 하면은 이거는 이 성인 호랑이를 가리킵니다. 그걸 얘기를 해주면은 어떻게 사나운 이 호랑이를 쓰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섭고 거친 놈이고요. 양이라는 놈은 말 안 듣는 지멋대로 구는 놈들입니다. 탐여랑
늑대는 이리는 탐욕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강불가사다. 강 힘이 아주 억세서 불가사 부릴 수 없는 자는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 상자는 억세다. 억지를 부려서 부릴 수 없는 자는 개 모두 참지 그를 참수한다.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고장을 내린 거죠. 던진 겁니다.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내견 기자 송양 상제 신 송지 지 무염 음주 고해 그리고는 이에 견 기자 견자는 파견하다는 뜻입니다. 뭐뭐로 하여금 사실은 요거 글자를 바꾸고 이때는 사신 보낼 시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아들 송양으로 하여금 상제 제 나라에 가서 재상이 되게 했어요. 이 사람 플레이가 좀 이상해요. 그죠? 지금 초나라의 지금 이 2인자의 자리에 있으면 상장군에 있으면서 자기 아들 내면은 제 나라에 보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재상 노릇하게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쨌든 이런 이 나라를 넘나들면서 벼슬을 하는 것들이 상사였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신, 송지 이랬습니다. 신은 몸소 자기가 직접 송지 그를 전송하면서 지 무염 땅까지 이르렀다. 땅 이름입니다. 무염 땅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음주 고해 술을 마시면서 고해 이 고해는 다른 말로 대회입니다. 대대적으로 사실은 어떤 모임을 이룬 거죠. 모임. 술을 마시면서 아주 크게 모임을 가졌다. 천안 대우 사졸 동기. 하늘은 날씨죠. 차갑다는 날씨는 차갑고 대우 크게 비가 내렸고 사졸 동기. 병졸들은 동 헐벗고 기 굶주리고 있었다. 때가 안 좋네요. 항우가 말하기를 장육력이 공진 구류 불행 금세 키민빈 금세기 빈민 잘못했습니다. 금세기 빈민 사졸식 우숙 군무 결량 내 음주 고해 불인병 도화 인주식 여조 병력 공진 내왈 승기패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항우가 또다시 반격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송이가 조금 방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우가 말하기를 장차 육력 이건 힘을 합할 육자입니다. 그러니까 육력은 술목규제예요. 힘을 합해서 진나라를 공격하는데 구류 한참을 지체하면서 나아가지 않고 있다. 금 올해 사실 금 3개지만 올해 또 이제 올해 기 이 기자는 흉년들 기자예요. 흉년. 여기 나올 기자 있잖아요. 요거하고 서로 이제 쓰임새를 보니까 사실 지금 보는 요 기자를 현대 중국에서는 요거 안 쓰고 지금 요 기자를 대표로 쓰거든요. 근데 지금 쓰임새를 보니까 이 기자는 굶주릴 때 많이 쓰고요. 요 기자는 주로 흉년이 들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세기, 사실은 요 세기도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세, 올해는 흉년이 들고 민빈, 백성들은 가난한데 그래서 사졸, 병졸들은 우숙. 우는 토란 우자고 숙은 콩인데요. 그러니까 콩 종류죠. 콩가 종류죠.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콩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못 먹고 물론 이제 병조들이 고기를 얼마나 먹겠어요. 하지만 이제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이제 먹기도 하겠지만 풀뿌리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졸들은 풀뿌리 먹고 있는데 즉 콩이나 먹고 있는데 그래서 군무 결량 군중 등은 군중에서는 양식을 본 이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이 무라고 하는 것은 본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죠. 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연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죠. 음주고해. 아까 뭐랬죠? 술을 마시며 크게 모여 있으면서 불임병도와 인주. 요 불자가 여기까지 걸립니다. 군대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 그로 그리하여 조시 조나라의 조나라를 통해서 밥을 먹고 여조 조나라와 더불어 힘을 합해 진나라를 공격하지 않고는 이랬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 조나라를 통하여 먹고 즉 사실 이거 두 대요. 조나라의 음식으로 말미암으면서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낫겠네요. 인자 인조식 해가지고 조나라의 음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조나라부터 식량을 조달받는 거죠. 그래서 조나라와 더불어 병력 공진 힘을 함께 아울러서 진나라를 공격하지 않고는 이해를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우의 말 가운데 이해 내자는 약간 역접의 의미가 강하네요.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면 앞에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거나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순접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항우의 결과는 주로 쓰는 어법에 보니까는 상황이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어. 또 이런 것을 안 하고 도리어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런 어떤 뉘앙스를 좀 이해내자에 쓰고 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해해놓고 말하기를 승기패. 저들이 황폐해지거나 피폐해지기를 내가 틈탈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 부의 진지강 공 신조지조 기세 필 거조 대저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까지 걸립니다. 진나라의 억셈을 가지고서 저 억센 진나라죠. 진나라의 억센 힘을 가지고 신조지조 새로 만들어진 조나라를 공격한다면 지금 조나라는 사실 새롭게 이제 이게 좀 뭔가 이제 갓 새롭게 정권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공격하면 기세 그 형세는 필 어김없이 반드시 틀림없이 거조 조나라를 들어올릴 것입니다. 조거의 진강 하폐지승 조나라가 들어올려지고 진나라가 이 억센데 되죠. 이 거자는 피동이죠. 들리고 지금 앞에 거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거조 조나라를 들어올리다 보니까 조나라를 깨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거는 조나라가 들려지는 거죠. 들려지고 들리고 들려지고 그러니까 진나라가 공격을 하면 하폐지승 직역을 하면 이렇게 무슨 피폐함을 타겠는가 이렇게 되는데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무슨 피폐한다는 피폐한 저 나라들이 피폐한 것을 탈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직역은 어떻든 무슨 피폐함을 타겠는가. 사실 요게죠. 승패였잖아요. 승패. 어디 갔어요? 이거. 승패.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면 승패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치면 피폐함을 이어봤다. 피폐함을 타다. 아니죠. 피폐한 상황을 타다. 무슨 또는 어찌 피폐함을 타겠는가. 저렇게 막 억세게 나가는데. 차 국병 심파. 왕 좌불 안석 소 경례의 전소고 장군 국가 아니 제차 일거 금 불효 사졸이 순 기사 비사직지신 지금 나라는 또한 게다가 나라는 초나라다. 초나라의 군대는 심파 최근이죠. 새로 깨뜨려졌어요. 아까 지금 그 졌잖아요. 어디서 졌죠 우리가? 이 초나라가 지금 이 그 항량의 군대가 깨져가지고 지금 약간 후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나라의 군대가 최근이죠. 갓 깨어져서 왕께서는 좌불 안석 앉아도 편안히 자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앉아도 자리에 편안하지 않다. 이게 좌불 안석입니다. 앉아도 자리에 편안하지 않고 경내죠. 그러니까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세력을 쓸어다가 전속 오로지 장군에게 소속을 시켰는데 국가 아니 나라의 편안함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 이 장군에게 지금 모든 권력을 집중시켜 준 거죠. 그래서
국가의 안위, 국가가 편안할 것인가 위태로울 것인가는 제차 일거. 이 한 번의 거병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 제자는 달려 있다. 단순히 어디 어디에 있다, 장소, 처소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상황에 매여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한 번의 거사에 달려 있다. 그런데 지금 불률 사절, 병졸들을 구휼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순기사, 자기의 사정만, 사사로운 어떤 상황만 따르고 있으니 경영하다라는 뜻입니다. 돌보다.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사는 뭐죠? 지금 자기 아들 제나라로 가는 것을 지금 전송하면서 대대적으로 잔치를 열었잖아요. 지금 그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병졸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 자기의 사적인 어떤 감정들, 사자로운 어떤 정만을 지금 돌보고 있으니 비사직지신냐. 사직의 신하가 아니다. 사직을 돌보는 신하는 아니다. 사자는 이게 토지신이고요. 이거는 곡식신이에요. 보시면 여기 특토자가 있고 벼화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은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에서 먹고 사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곡물이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신과 직신을 함께 모시는 곳을 사직단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을 만약에 가시게 되면 광화문을 옆에 마주 보실 경우에 오른편에는 바로 종묘가 있고, 그죠? 조상들의 묘를 모셔놓은 곳이 있고, 왼쪽에 바로 이제 사직단이 있습니다. 지금 사직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직단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기가 이제 광화문이고, 여기 왕이 거주하는 곳이고, 그럼 이쪽으로 이게 이제 광화문 내거리는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예전에는 좀 무슨 시정 같은 게 있었겠죠. 이쪽으로 종묘가 있고 이쪽으로 사직단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조금 길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드디어 이제 항우가 권력을 잡는 장면이거든요. 항우, 신조, 상장군, 송이, 즉기장중, 참송이도, 출령, 군중할, 송이, 여제, 모, 반초, 초왕, 음령, 우, 주지. 항우가 새벽, 이른 새벽입니다. 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조회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누군가를 찾아간다 할 때 조를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보시냐면은 426페이지 한번 보세요. 426페이지에 14번 주석인데요.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보면 조익, 고중주의 조익이 말하기를 고시 옛날에 무릇 예인,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걸 그랬습니다. 이게 나아갈 예자고요. 찾아갈,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을 모두 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의 여는 조회에 참여하는 것만 조가 아니라 사람들 다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도 다 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함에 보면 몇 말인데 요조 허유어 이 시택 지중을 해놨네요. 요가 허유를 시택 패택이군요. 패택 아는 패택으로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요가 더 높은데 허유를 찾아갔는데 조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요가 이제 허유를 찾아가서 너 천하 가질래? 그러니까 허유가 아이 더러운 소리 들었다 가면서 그 물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귀를 씻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보세요. 그다음 진한시 요속 알 장관 여갈 조를 했습니다. 진나라와 한나라 때에는 요속 즉 부하 관리들이 그 장관 윗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모두 조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항우는 어떻든 그 차장이고 상장은 송이잖아요. 차장이 상장을 찾아가기 때문에 조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서 아련하는 것 점점 뜻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신하가 임금을 이제 뵙는 것 이제 이런 게 이제 이게 용역이 강화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조회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회가 이제 아침에 모였다라는 거는 지금 쓰는 말이는 원래 이거는 그 임금을 뵈러 신하들이 찾아가서 모이는 것 그게 바로 조회입니다.
아침에 모이는 게 조회가 아니에요. 석회, 조회 이런 거야. 그게 아니고 조회는 뭐냐면 찾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뭐 조정이란 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조라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나른 사람이 찾아가다. 그다음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아련하다. 나아가서는 신하가 임금을 아련하다. 그래서 이 정도 뜻이 되겠죠. 상장군 송이를 찾아가서는 즉 즉자는 곧바로 즉자가 아니라 나아갈 즉자입니다. 그 휘장 안으로 나아가서 곧장 들어간 건데요. 그러니까 나서 참 송이도 송이의 머리를 끊어냈습니다. 항우다와요. 출령 군중할 명령을 군중에 내기를 송이는 여제 제나라와 더불어서 반초네요. 초나라에 반란할 것을 모의했다. 사실 모반이란 말이 쓰이죠. 반란을 모의하다. 그 반란의 대상이 초나라니까 송이는 제나라와 더불어 초나라에 반란할 것을 모의했다. 초왕께서 몰래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넌지시 몰래 나로 하여금 그를 죽이도록 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서로 이제 지금 이 항우와 송이 사이에 권력 투쟁이 벌어졌고 지금 이 순간에 송이의 목이 달아나면서 항우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당시시 이때를 맞아야 제장 모든 장수들은 다들 습복은 습자는 두려워하여 벌벌 떨 습자입니다. 두려워하며 엎드려 복종하고는 막감 지오라. 어느 누구도 감히 지오하지 않았다. 지라는 것은 나뭇가지 지자고요. 오라고 하는 것은 또 나뭇가지 오자인데요. 이 작은 나무 기둥을 지라고 한다면 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삐뚤어 난 것을 이제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엇나가거나 항의하거나 반발하거나 이럴 때 지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지지자 오동나무 오자니까 오동나무 가지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오라는 것은 비스듬히 저는 삐뚤어지게 난 그 비스듬히 난 어떤 나뭇가지를 가리키고요. 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곧게 자란 어린 작은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자라는 것은 이것을 지라고 보면 이렇게 엇나가는 것을 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뭔가 서로 이렇게 비뚤어지거나 대항하거나 저항하거나 할 때 이 지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전 보시면 지오라는 법은 저항하다라고 합니다. 개활 다들 말하기를 수입초자 처음에 초나라를 세운 사람은 장군과 장군의 집안입니다. 금 장군 주란 이제 장군께서 주란 난리를 막으셨군요. 주란은 난리를 일으킨 수계를 주벌하셨소이다 하면서 지금 정당화 시켜줍니다. 네, 이에 상여 서로 더불어서 공립 함께 우를 세워서 가상장군 가짜란 뜻이 아니라 임시란 얘기입니다. 왜요? 초나라 회왕의 재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를 써준 겁니다. 임시 상장군으로 삼고는 사인 추송이자 급지제 살지라 사람을 시켜 송이의 아들을 추격토록 하여 급지제 그죠? 제나라에 미치어서 살지 그를 죽였다 했습니다. 사환초 보명어 회왕 그리고는 환초를 시켜서 보명이라는 것은 갚을 보자고 명령할 명자죠. 사실은 이게 명령을 되돌려 갚다 보내주다라니까 이것은 이제 보고한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보고하였다, 보고하도록 하였다. 회왕인 사항우 위 상장군 당양군 포장군 계속 항우라. 회왕은 이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이제 읽은 거죠. 권력이 이제 넘어간 걸 알고 이로 말미암아 항우로 하여금 상장군이 되도록 하고 당양군 포장군으로 하여금 여기도 사자가 생략이 된 거죠. 당양군 포장군으로 하여금 모두 항우에 소속하도록 시켰다. 새로 등장한 사람이 당양군인데요. 당양군의 이름이 영포라고 그러네요. 영포. 훗날 영포라는 사람은 이제 경포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자자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 얼굴에 칼에 이렇게 문신을 준 다음에 먹물을 들이는 게 경이라는 뜻인데요.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영포가 어쨌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서 이제 이 묵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묵경을 한 것이 이제
자기의 이 성 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직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명의 봉해, 어떤 장소에 봉해지거나 이처럼 죄를 지었던 것도 씨가 성씨의 씨가 되기도 하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항상 거론된 인물이 바로 영포, 이 경포입니다. 경포는 훗날 그 이 유방에게 대들었던 인물입니다. 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왕 이살 경자광군 위진초국 명문제후랬습니다. 427페이지 들어갑니다. 항왕이 이미 경자광군을 죽이니 위진, 그 위세는 초나라를 들썩이다, 뜨르르하다. 진이라는 것은 진동하다, 우리말로는 뜨르르하다라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뜨르르하다, 진동시키다, 진동하다. 명문, 이름은 제후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문이라든가 요거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진동하다, 진동시키다 할 것 같고 이름은 알려졌다 해서 이건 피동이 되겠죠. 경자광군이 누구예요? 송이였죠. 아까 제가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상군이어서 경자광군이라고 이름을 불렸다고 말씀드렸죠. 항왕이라고 딱 나오네요. 항우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마천이 이제 이 부른 호칭이 조금 달라졌어요. 항우라고 안 하고 항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실은 약간의 포평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항우가 지금 벌이는 일은 마치 왕처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로서 왕자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잖아요. 그전은 항적 또는 항우까지 나왔는데 이제 아예 항왕이라고 딱 나와버렸습니다. 왕이 아닌데. 내 견 단양군 포장군 장졸 이만 도하 구거로 그리고는 이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단양군 포장군 다 누가 시켰어요? 항우가 시키는 거예요. 항우에 지금 휘하 부대가 됐잖아요. 단양군 포장군으로 하여금, 이거는 하여금 사자와 같습니다. 그렇죠? 장 거느리다, 군대 2만을 거느리고 거느릴 장자입니다. 황하를 건너서 거록을 구원하도록 하였다. 거록에 지금 조나라 임금과 신하들이 들어가 있죠. 전소리, 싸워서 조금 이로왔다. 조금 이익을 봤습니다. 승리를 거둔 거죠. 진여 부청병 항우 내실 임병 도와 개 침선 파 부중 소 여사 지 삼일양이 시 사졸 필사 무일 환심. 진여가 다시 당시 왕은 조허리였고 진여는 지금 재상이었던 것 같은데요. 진여가 제차 청병 항우에게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왕에게 하지 않고 거의 항우는 거의 왕처럼 행동한 것 같습니다. 이에 그러자 항우는 이에 실 모두 죄다 이런 얘기죠. 임병 군대를 이끌고 도하 황하를 건너면서 다 침선. 이거 대단히 재밌는 말입니다. 침선은 배를 가라앉힌 겁니다.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 거고요. 파 부중 솥단지 시루증자거든요. 솥이나 시루 음식을 해먹는 거죠. 솥단지며 시루를 부숴버리고 더 이상 밥을 해먹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여사 이거는 오두막 여자 집 여자니까는 군데군데 만들어놨던 집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쉬지도 않겠다라는 거죠. 지 3일량 3일치의 량, 식량을 가지고는 이런 얘기죠. 사졸들은 반드시 죽기를 각오한다. 필사는 다 죽는다는 얘기가 사실 될 수 있어요. 직역을 하면 병졸들은 반드시 죽고 하나에 돌아가려는 마음도 없음을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서 본 듯한 느낌이지 않으세요? 배수진 생각 안 나세요? 우리 한신이 펼쳤던 그 배수진 그 전략이 생각이 나네요. 등을 지고 물을 등지고 싸우는 것은 병법이 없다고 이제 그때 이 한신의 이
승리 이후에 이제 그 다른 휘하 장수를 묻자 이제 한신이 이제 말하는 장면에서 이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죠. 사졸필사무일한신. 사졸들은 반드시 우리는 군인들은 반드시 죽고 우리는 여기서 죽기를 각오한다는 얘기죠. 이 필자를 반드시 죽는다고 하지 않고요. 그거는 기필하는 겁니다. 기필하다는 것은 죽음을 기필하다. 죽기를 각오하다. 죽기를 기약하고 무일환심. 하나의 돌아가는 마음도 돌아갈 마음 한 조각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였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죠. 어시에 이에 지즉 위 왕리 여 진군우 구전 절기 용도 대파지. 이에 이제 이르자 곧 왕리 군대를 포위하고는 지금 조나라를 거룩상을 포위하고 있는 왕리 진나라 군대를 포위하고는 여 진군과 조우를 해서 구전 9번을 싸우고 절기 용도 저들이 그 만들어놨던 용도 있었죠. 이렇게 수송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런 도로를 끊어버리고는 대파지 크게 그들을 깨뜨렸다. 살, 소각, 로, 왕리, 서판, 불항초, 자, 소살. 소각이나 왕리는 서판은 다 진나라 장수들입니다. 소각을 죽이고 왕리를 포로로 삼았으며 서판은 항초, 초나라에 항복하지 않았다. 이거는 내려올 때는 강이고 항복할 때는 항자죠. 초나라에 항복하지 않고는 스스로 불살라 죽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불살라 죽었다. 서판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의기가 있는 분이네요. 항우가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 조나라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가 상장군으로서 장군이 되어서 지금 첫 번째 치르는 큰 전투잖아요. 여기서는 만약에 졌으면 이제 송이를 처단한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는 송이를 처단했던 것이 정당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항우가 본격적으로 거의 왕에 버금가는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문장이 항왕이라고 한 거죠.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사마천이 툭툭 내던졌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대단히 이 복선처럼 다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시 이때를 맞아 초병관제후 초나라 군대는 제후들 사이에서 으뜸이었다. 최고의 군대로서 이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제후 군 구거록 하자 10여 벽 막감 종병. 자, 제후의 군대로서 거록을 구원하려던 사람들 이 하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연자다라고 이 6번 주석을 보시면 고중지에 보면은 하자는 아마도 연자인 것 같다. 연자가 쓸데없이 들어간 글자. 그다음에 한서에도 반고의 한서에도 이 장면에서 하자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잘못 들어간 글자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사마천의 사기하고 반고의 한서는 서로 항상 이렇게 해서 견져지면서 읽어지는 책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보는 것이 낫지 않겠네요. 물리성자는 안 맞아요. 굳이 본다면은 거룩성 부근이겠죠. 근데 이 구자잖아요. 이게 구는 구원할 대상이 되는데 이 하자가 없어도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 땅을 구원하려고 사실은 하가 아무래도 이상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곳이 10여 벽이었다. 하는 어떻든 내려오다, 떨어뜨리다 또는 뭐 그밖에 사실 다른 말로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후의 군대 가운데 굳이 따진다면은 우리가 산하, 성하 그러니까 이게 부근이란 뜻이잖아요. 제후의 군대로서 거룩을 구원하러 그 부근에 온 자들이죠. 거룩성의 부근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이 구원하는 어떤 나라들이 굳이 본다면 거룩 하루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10여 벽, 10여 개, 10개 남짓의 벽이 있었다. 이게 진을 치고 있는 게 있었던 거죠. 벽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막감 종병, 어느 누구도 감히 종병, 군대를 내보내지 않았다. 종자는 풀어놓을 종자입니다. 풀다. 요 발자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발병하면은
여기서는 군대를 발동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급초격진, 제장, 개, 종벽, 상관, 뭐뭐의 초나라가 진나라를 격파함에 미치어서 여러 장수들은 다들 종 어디로부터 그 벽 위로부터 볼 뿐이었다는 얘기죠. 구경만 한 겁니다. 그런데 초전사 무불 일리 당심 초병 호성 동천 제후군 무불인인 최자입니다. 최 두려워할 최자인데 음이 빠졌군요. 초나라에 전쟁하는 병사들은 무불 어느 누구도 아닌 사람이 없었다. 일이당십 하나로서 열을 당해라는 거죠. 사실은 이일 당십이 맞겠죠. 그죠? 근데 사실 뭐 이거 뒤집어도 역적인 관계 없습니다. 역순을 해도 하나로서 열을 당해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초나라 군대 군인이 호성동천 소리를 크게 쳐서 하늘을 부르자 하늘을 부르자 움직이자 울리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초병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초병들이 부르짖는 호성이 하늘을 진동시키니 제후군 제후들의 군대 가운데 묵을 머무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인인 사람들마다 최공 두려워할 최자 두려워할 공자 벌벌 떨며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기세 등장합니다. 이에 어시 이에 이파 진군 이제 어느새 진나라 군대를 깨뜨리고 항우 소견 제후장 입원문 무불 스랭이전 막가망시람 항우가 소견 불러보는 거죠. 제후들의 장수들을 불러서 보는데 입원문 이 장수들이 원문에 들어설 때 원문은 진영의 문을 원문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어느 나라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진을 쌓을 때 사령부죠. 그러니까 주군 무시는 이 주력 부대 주군이 있으면 중심으로 진을 펴는 진을 만드는데요. 그냥 나무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예전엔 전투가 이 수레 가지고 싸우는 전투잖아요. 전차 가지고 전차를 삥 두릅니다. 전차를 삥 두르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차의 앞머리 있잖아요. 이 원자가 원래 수레 앞글체 원자예요. 수레 앞글체. 수레가 있으면 전차가 있으면은 전차에 여기 전차가 있으면은 여기 전차 앞에 이렇게 끌체가 있거든요. 요 끌체를 수레를 이렇게 거꾸로 두는 거죠. 거꾸로 또 돌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마주보게 해가지고 여기를 앞에서 보면 이렇게 원이 반원형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문을 만든 겁니다. 이걸 원문이라고 그래요. 원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원과 원으로 이렇게 문을 만들었대서 원문이 되는 거고요. 요게 훗날에는 이제 이 진영, 군영의 어떤 이 들어가는 문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입구죠, 입구. 자, 전차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전차를 가지고 삥 돌려가지고 우리 뭐로 이해하시면 될까요? 우리가 최근에 무슨 시위현장에서 보면 차벽이라는 게 있지 않으세요? 경찰들이 요거 이렇게 진로를 막기 위해서 혹은 이제 어떤 그 화물 트럭이나 또는 택시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약간 시위를 하실 때도 자동차를 쭉 길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바리케이트를 치는 이게 바리케이트네요. 그 전차를 가지고 바리케이트를 만들었거든요. 벽을 만드는 거죠. 차벽을 만드는 겁니다. 전차벽을 만들고 들어가는 입구 부분들은 전차의 앞에 이제 약간 수레와 끌채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마주보게 해가지고 문처럼 만들어 놓은 게 원문입니다. 진영의 문으로 들어서는데 무불 어느 누구도 머무르다는 없었다. 슬행 무릎으로 가면서 제대로 두 발 딱 뻣뻣하게 이렇게 꼿꼿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들어온 겁니다. 무릎으로 앞으로 나오지 않는 이가 없었고 막감 어느 누구도 감히 앙시 고개를 쳐들고 보는 이가 없었다. 항우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항우가 유씨 이로 말미암아 씨 비로소 제후 상장군 제후들의 상장군이 됐어요. 초나라의 상장군이 아니라 제후들의 상장군이 되었고 제후들은 모두 그에게 속했다. 언자는 어조사 어자의 어차나 또는 어지죠. 즉 제후들은 모두 그에게 소속되었다는. 송이와의 어떤 권력 싸움에서 송이의 한번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이의 논리도 틀린 건 아니었는데 실수 한 번이 결국에는 항우의
어떤 이 행동을 불러왔고 송이를 처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 벌어진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거죠. 그래서 거의 배수진에 가까울 정도로 먹을 것도 3일치만 가지고서 돌아가는 배도 침몰시켜버리고 그다음에 밥을 해먹을 솥단지도 부숴버리고 묵을 수 있는 어떤 엿을 다 불살라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던 그 진세들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모두 제 장수들도 포로로 삼고 죽이고 소살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항우는 급기야 이 시기에 가장 최고의 리더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빠진 게 있는지 있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3주차로 준비됐던 내용들은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